수미콩 엄마 책담소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혜진 엔지 여러분과 함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엄마 책담소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당신이 집에서 논다는 거짓말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의 직업은 무엇이고 이름은 무엇인지 우리 지원님부터 돌아가면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현재는 전업주부이지만 집에서 노다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요. 바쁜 주부. 네, 이지연입니다. 네, 항상 뭘 할지 고민하고 있는 그냥 저도 전업주부 김소영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아직 뭔가 크게 빛을 그거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전업주부 수미콩입니다. 네. 저는 가정 전문 관리사. 3, 2, 1. 전업주부? 그럼 저는 가정 전문 관리사 14년 차. 이런 거 아이디어 좋다. 네, 조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집에 있으면 한없이 기운 빠지고 나도 마찬가지지만 에너지를 얻는 주부 유선무입니다. 네, 솔직히 책이 그렇게 막 쉽게 푹푹 읽히는 책은 솔직히 좀 아니었고 내 현재 위치랑 그리고 당신 집에서 놀잖아 이런 말들이 왜 남자 입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같은 여자 입에서도 야너 집에서 놀잖아 이런 말들이 서슴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약간 여러 가지 책들 한 15권, 15권 정도 되는 책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떻게 읽으셨어요, 태연님? 저는 일단 제목이 그 남편이 출근하면서 잘 놀고 있어? 이런 말 예전에 많이 했어요. 나 안 노는데 내가 나보고 왜 놀라고 하지? 막 그런 때가 생각이 나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생각보다 저는 와닿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재밌게 읽긴 했는데 이제 한 번 더 읽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책이었던 네, 오늘 웨이브 지연은 어떤가요? 웨이브 지연?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은 한 번으로는 다 이해는 사실 좀 어렵다. 작가의 그 눈높이가 나하고 약간 다르다 싶은 결론은 좀 아쉽다. 개인적으로. 원래 우리는 좀 확실한 답을 주면 좋아하잖아요. 오픈 결과에 별로 안 좋아요. 열리게 근데 별로 안 이거는 좋아요. 그냥 그런 거겠지 뭐 이런 식으로 끝나니까 좀 그게 좀 아쉽다. 아까 우리 fé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 집에서 놀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듣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볼까요? 이 고고한 자태는 뭘까요? 없었어요? 아니면 있었던 거야? 타인이 이렇게 나에게 그런 생각을 유발하게 하는 그런 것도 포함돼요. 그렇죠. 그런 눈으로 보는 거죠. 맞아요. 그런 네, 저희가 5명, 우리 나래 편집자님도 포함 6명, 그러니까 전업이라는 참 위치가 솔직히 우리가 하루 종일 종종거리잖아. 아이 어렸을 때는 24시간 5분 대기조야. 직장 갔다 왔다는 어떻게 벼슬 아닌 벼슬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뭐 우리는 직장생활 안 해봤냐고 우리도 해봤는데 우리는 다 대령해주고 와서 먹고 우리 설거지하고 아이들 다 돌보고 맞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논다는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 선배는 그런 얘기 듣거나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서 지금도 계속 애들 좀 크니까 나가서 알바라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가지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실험했을 때는 되게 일부러도 바쁘게 막 움직이고 그러다 내 생활을 막 보여주다 애들 케어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도 남편에 비하면 나는 집에서 무슨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먼저 좀 아무래도 좀 경제적 수입이 없어서 그런 거에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 그런 생각도 혹시 우리 지원 웨이브 지원도 하는지 그럼요. 그럼 그 돈은 누구 돈으로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뭔가 연관 짓고 싶지 않지만 정말 그 부분을 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내가 노나 싶은 생각이 딱 들었던 약간 움츠러들게 됐던 게 제 통장의 잔고가 0이 됐을 때거든요. 남편은 괜찮다 얘기하지만 근데 어쨌든 손을 이렇게 벌리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맞아 그냥 뭐 10,000원 줘 이거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되니까 그래 맞아 이유를 맞아. 그게 너무 치사하고 뭔가 자존심 상하고 무슨 자식이 엄마한테 용돈 받는
맞는 것 같으냐고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럴 때부터 맞아. 이런 느낌이 확 왔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 66페이지를 보면 좀 약간 이거를 읽으면 좀 속상했어요. 주방은 언제나 내게 이데올로기였다. 왜 내가 이곳에 있어야만 하는가? 원래 나는 이곳이 아닌 세련되고 멋진 곳에 속해야 하는 사람이거늘 왜 내가 이런 사소한 일에 평생을 저당 잡혀야 하는가? 그래.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동감도 되고 동의도 되면서 한편으로 또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반감. 여자들은 왜 이 주방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주방에서 우리가 누군가 음식을 준비하고 먹이고 하는 이런 일들을 누군가는 왜 이거를 사소한 일로 여길까? 주방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영이는? 저는 그래도 요리하는 거가 되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소한 일, 뭐 세련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충분히 뭐 주방도 세련되고 멋있게 할 수 있는 생각이 들고 또 먹는 게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나는 그래도 좀 즐겁게 그 주방 일을 하는 편인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하는 거라고 여겨질 때는 조금 억울한 맞아. 그런 생각이 오면서 억울함이 있지. 이 팬데믹 시대에 자기 이제 한밤집 해도 되겠다고. 왜냐면 4명의 밥을 나 이따만큼만 하니까 이렇게 그랬어요. 언니 나 진짜 이거 끝나면 한밤집 할 거야. 맞아. 그렇게 얘기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 저도 소영 얘기 들으면서 약간 공감이 되는 부분도 주부로서의 삶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부여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해야 아이들에게도 행복감을 줄 수 있고 나 스스로도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요즘 제가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해요. 당신이 그렇게 밖에 나가서 정말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고 그 남편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또 우리가 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정이 정말 이렇게 원활하게 이제 가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남편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제 스스로도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아이들에게 중요한 일이고 나에게도 중요한 일이다. 그 방금 수미 형님이 말씀하신 게 책에도 나와요. 기업이나 사회가 여자로 하여금 남자가 다시 노동자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 다 제공해준다. 심지어 그 후대에 있어 노동자까지 생산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정말 그렇게 멀쩡한 모습을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작가님이 서로가 약간 공동체적 운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책을 보다 보면 약간 남자와 여자가 약간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운명 공동체라고 일단 말씀을 하기는 하세요. 우리 또 책에 어떤 게 있냐면 롤모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뭐 전업맘이랑 그다음에 직장맘에 대해서 자녀들이 어렸을 땐 좋아할 수 있다. 엄마가 집에 있으면 좋을 수 있는데 특히 딸 아이를 가진 엄마 입장에선 바람직하지 못한 롤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쓴 게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누구 엄마는 얼마 뭐 회사에서 뭐 과장님이래. 뭐 엄마 누구 엄마는 뭐 약사래. 무슨 일을 하는데 근데 엄마는 집에서 뭐 해? 근데 지연이 같은 경우는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근데 다행히 저희 아이들은 아직 그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고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는 내심 진짜 우리 엄마도 뭘 하길 바라는 뉘앙스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를 어떻게 풀려요 혹시? 저한테 규칙적으로 엄마 취직할 거야? 엄마 이제 일할 거야? 제가 그런 분위기를 풍겼겠죠. 이제 엄마가 나갈 건가 보다. 저도 항상 집안일을 하거나 생활을 할 때 삶을 할 때 딸들 의식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여자로서의 이렇게 군복이를 보이는 게 엄마가 먼저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항상 신경이 쓰여요. 하는 일 없이 이렇게 좀 계속 바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뭐 이렇게 들어본 적은 없네요. 하는 일 없이 바쁜 거 세상에 없고 굉장히 바쁠 것 같지가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자꾸만 뭔가 주눅이 들어. 그렇죠.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보다기보다는 모르겠어. 왠지 내 미래에 이제 내가 나가서 뭐 좀 경제 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하는 건데 그걸마저도 신랑한테 좀 눈치가 보이는 거야. 맞아. 만약에 이 스케줄에 출석 수업이 잡혀 있어. 나 이날 출석 수업 할 수 있을까? 내 하는 거조차도 당당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그냥 육아는 여성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 성미 이런 말처럼 게 말처럼 맞아요. 집에서 엄마 놀잖아. 이게 그냥
만연하게 깔려있는 일단 생각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떤 환산이 안 되는 일이다 보니까 평가절하하는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그러잖아요. 너 집에서 논다며? 이런 말들을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스스로가 약간 이렇게 주눅이 드는 언어 때문에 근데 내가 지금 이 자리를 비우면 이 아이를 내가 아닌 남편에게 부탁을 해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어떤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수상하다 이런 생각이 좀 근데 여기서 말하지만 한국이 가족 중심 가족 중심으로 강하잖아요. 너무 중심으로 만들어놨죠. 네, 복지 같은 부분도 맞아요. 한 개인을 향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런데 너무 이렇게 가족에게 맡기고 부부에게 딱 그냥 너네가 해. 맡겨놓고 아까도 언니도 되게 공감했던 건 10몇 년 동안 그 사람의 어떤 커리어를 쌓아가는 거 지금 딱 어떤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와이프는 육아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졸업을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엄마 뭔가 일을 해야 되지 않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왔어 그 시점이. 내가 나 자신에게 투자하게끔 내가 뭔가 공부할 수 있게끔 여건들은 인프라가 없지. 없어요. 전혀 없고 없으면서 눈치를 보면서 나 스스로 또 막 만들어 가야 돼.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나는 너무 억울한 거야. 서로가 각성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 남편에게도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나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이제 남편과 협의해서 또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제 그 말을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그럼 아이는?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복지가 안 된다는 것 맞아. 자체 하나가 이 아이를 맘 놓고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편하게 맡기고 여자가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맞아. 오롯이 가정 안으로. 그러니까 가정. 이것이 한국 맞아. 안에 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복지 사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저쪽 위에 계신 분들이 맞아. 그렇죠. 떼들어오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여자들 자체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어린이집 일찍 보내면 아니 엄마는 집에서 놀면서 집에 있는데 집에서 놀면서 애를 보내냐 일하면서 그러면 아니 엄마가 애가 어린데 회사를 다니냐 아니 어찌라는 거야 약간 이런 전 국민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되는 경우가 특히 아이를 가지면 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 그런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아마 또 궁금하거나 내가 나의 노동의 값어치를 한번 금전적으로 책정해 보면 얼마를 받으면 웃으며 일할 수 있는지. 아 재밌다 이거 웃으며 재밌네. 나 이런 거 받아야지. 질문 되게 잘 만드시네요.